박 기자가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위험이 바로 불입니다. 뉴스에서 종종 전기차가 화재로 불타오르는 장면이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역시 전기차는 불이 무섭다 하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실제로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하기 어렵고 불이 붙으면 화재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조차 긴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화재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강렬한 공포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은 무섭지만 사실 더 큰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순간의 공포라면 전기차 침수는 시간이 지난 뒤 찾아오는 파산과도 같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대체로 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해 바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로 인해 배터리 팩이 손상되거나 충전 과정에서 전기적 결함이 생기면 바로 불길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놀라지만 동시에 소방차가 출동하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고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은 정리됩니다. 물론 큰 사고라면 인명피해도 생기지만 차량 자체의 문제로만 보면 화재는 오히려 해결이 명확한 편입니다. 불타버린 차량은 수리 대상이 아니라 곧바로 폐차가 되고 보상 여부도 뚜렷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침수는 다릅니다. 전기차 침수는 불처럼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차는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지하 주차장에 차가 물에 잠겼다가 물이 빠지면 외관상으로는 다시 멀쩡해 보입니다. 창문도 깨끗하고 차체에도 그을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아직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침수의 무서운 점입니다. 눈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배터리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IP67, IP68 등 방수 등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1m 이상의 물속에서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실험실 환경에서의 수치입니다. 실제 침수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물의 깊이가 23m에 달할 수도 있고 오염된 빗물이나 기름 섞인 물이 배터리 하우징 틈새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부에 물기가 스며들면 배터리 셀 사이에서 전해질이 변질되거나 금속 부품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화학 반응이 변하고 결국은 지연 발화라는 형태로 불이 터져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허리케인 이후 침수된 전기차 수백 대가 견인소로 옮겨졌다가 며칠 뒤 동시에 불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태풍이 지나간 뒤 지하 주차장에서 침수된 전기차가 며칠 뒤 갑자기 화재를 일으켜 주민들이 대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침수차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를 시간차라고 말합니다. 화재는 즉시 대응이 가능하지만 침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침수되면 엔진과 변속기를 갈고 전기장치 일부를 교체하면 운행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복구되는 건 아니지만 수리비를 내고 나면 차량을 다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침수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사실상 교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체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차량 전체 가격의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침수된 전기차는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손 처리, 즉 폐차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차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리비 부담이 아니라 아예 차량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보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차 보험을 가입해둔 경우라면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천변이나 범람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해둔 경우 혹은 침수 경고가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그대로 두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빗물이 들어갔다면 이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전기차 화재는 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험 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불에 타버린 차량은 보상금이 나오고 소유주는 그 돈으로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되지만
침수차는 경우에 따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회적 문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불에 탄 전기차는 폐차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침수된 전기차는 외관상 멀쩡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수 이력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고의로 감춘 상태에서 판매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선의의 소비자가 그런 차량을 샀다가 몇 달 뒤 갑자기 화재가 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침수차를 숨은 시한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으로는 이게 불난차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이죠. 한국전기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고된 전기차 화재 건수보다 침수로 인한 피해액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침수 피해는 개별 사건이 크게 보도되지 않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022년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 일대에서 침수된 전기차 수백 대가 한꺼번에 전손 처리되면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불로 전손 처리된 전기차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전기차 화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언론도 불난 전기차를 더 크게 다루지만 사실 차주 입장에서 더 치명적인 것은 침수입니다. 화재는 순간의 공포로 끝나지만 침수는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결국 차량을 잃고 경제적 파산에 이를 수 있으며 중고차 시장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까지 만들어냅니다. 박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기차 불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침수는 파산입니다. 눈앞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보다 더 무서운 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침수차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파국입니다. 불난 전기차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침수된 전기차는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전기차의 진짜 공포는 불이 아니라 침수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혹은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차오르는 날. 그때 전기차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전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눈앞의 화재보다 보이지 않는 침수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은 순간의 공포이지만 침수는 삶을 무너뜨리는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진짜 이야기입니다.